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물은 1차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것과 2차적으로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버리는 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이 풍족해짐에 따라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살아간다. 특히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언젠가 내가 버린 물이란 사실. 우리는 이제 하수 처리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일본 뇌염을 유발하는 작은 빨간 진목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자취를 감췄던 모기들이 다시 나타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는 모기, 나방 등 여름이면 해충과의 전쟁이 벌어진다. 특히 모기는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다. 본격적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요즘, 모기로 인한 피해 신고가 많다는 송파구에 위치한 빗물 펌프장 주변을 찾아가 봤다. 넓은 공터를 끼고 있는 빗물 펌프장 주변을 살펴보니 무성한 풀숲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도랑.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기를 비롯해 각종 해충의 서식지로 보이는 이곳.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해충 전문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그래서 사람들을 흡혈했으면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에다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을 굉장히 좋죠.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라는 얘기. 그 또랑에 모기 유충이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랑이 오픈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발생한 모기들이 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로 날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택가 안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도 흡혈을 해가지고 또 모기는 흡혈하면 이제 산란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또랑에다가 알을 낳게 되고 또 유충들이 살게 되고 또 발생한 모기들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다시 주택가에 이제 사람들을 흡혈하게 되는 거죠. 모기는 주로 무릉덩이 같이 고인 물에 산란을 하며 한 번에 150마리 이상의 알을 낳는다. 모기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흡혈하는 것. 이 과정에서 각종 질병이 유발되고 흡혈을 통해 몸에 단백질을 저장한 모기는 또다시 무릉덩이에 산란을 하게 된다. 만일 모기의 서식지를 그대로 둔다면 이 같은 피해는 반복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프레이나 모기향 등은 원천적인 모기 방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고인물에 모기 유충이나 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뿌연 물속에 떠있는 모기 유충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쉽게 관찰됐는데 까맣게 보이는 건 모기 알이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모기 유충 한 3년기 정도 되는 모기 유충이 한 20여 마리 정도 잡혔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까맣게 모기 알, 진모기 알이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진모기 알이 약 한 난개가 한 13개 정도 되는데 이 그 진모기 알이 다 부화가 되게 되면 총 한 2,000마리 정도의 모기 유충이 부화가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성충으로 성장을 해서 날아간다면은 약 한 2,000마리 중에 이제 1,000마리 정도가 모기 암컷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기는 수컷은 흡혈하지 않고 암컷이 흡혈하면서 이제 사람한테 귀찮게 하거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1,000마리의 모기 성충이 이 보시는 주택가에 날아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흡혈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건 깔따구 유충이에요. 깔따구. 네. 물 속에는 모기 유충 외에도 한 번 부화되면 대량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깔따구의 알과 유충도 다량으로 관찰되었는데 깔따구는 주로 수질이 열악한 곳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른 봄부터 나타나 주로 저녁에 빛을 따라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하는 깔따구의 성충은 모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입이 퇴화돼 있어 물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는 고여있는 물웅덩이. 여름철 모기나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여있는 물의 정화 작업과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유기물이 풍부한 이런 물에다가 알 낳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충이 부화하게 되면 그런 유충들이 먹이로 먹을 수 있는 유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물이 항상 흐르고 고여 있고 유기물들이 풍부한 그러니까 이런 하천 또랑 이런 데에서는 항상 그 모기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모기로 인한 피해는 여름에 국한돼 있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자주 찾아오는 이상 기온 때문에 모기 발생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올해도 때이른 더위에 4월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로 인한 피해가 벌써부터 매우 크다고 한다. 모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는 바로 각종 질병.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는 말라리아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역시 모기가 매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르는 일본 뇌염 환자 수는 5년 새 13배나 증가해 모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때이른 더위에 봄철부터 방역 작업이 한층 강화돼 실시되고 있다. 해충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하천. 이곳에서는 반포천 주변으로 방역 작업이 한창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주변 식생뿐 아니라 하천 바로 옆까지 방역을 하는 중이다. 많이 할 때는 이제 성충이 좀 많을 때는 주 2회 정도. 그래서 산책로와 밑에 반포천 산책로 이렇게 놀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화학 방역 작업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살포해 효과가 빠른 반면 주변 식생은 물론 좋은 곤충들도 죽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 그 대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해충 방역 작업이다. 미꾸라지 방류 지역은 사전에 수질 검사를 통해 미꾸라지의 생존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는 하루 동안 모기 유충 1000여 마리 이상을 잡아먹으며 수명이 10년 이상 된다고 한다. 한 번 방류하면 단연간의 해충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어 경제적인 방제법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네, 미꾸라지가 하루에 그 모기 유충을 1,100마리 이상 잡아먹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약 한 3,300마리를 풀었습니다. 하루에 1000마리가 넘는 모기 유충을 먹어치우는 모기의 천적 미꾸라지. 지금은 물 온도에 적응 중인 모습이다.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그 번데기가 있습니다. 성충되기 전에 그 번데기하고 또 하물며 알까지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살충제는 모기 유충만 잡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잡다 보니까 특이하게 그 효과가 만점이죠. 미꾸라지는 물 1제곱미터에 5마리 정도만 풀어놓더라도 모기 유충 90% 이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우리 주변에는 하천뿐 아니라 하수도가 가까이 있어 역시 해충의 서식지로 지적이 되고 있다. 생활 하수가 모이는 하수도는 각종 악취와 해충의 근원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하수도라는 것 자체로 보면은 하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하수들이 이제 모이고 또 흘러나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생활 하수에는 유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충들이 물에다 산란하고
또 유충기관은 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아무래도 유기물이라든가 먹이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기물들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나 이제 그런 생활하수가 많이 고이고 흘러나가는 그런 쪽에 뭐 모기뿐만 아니라 깔따구라든가 또 바퀴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도시의 해충 피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생활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도의 제대로 된 방역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구청 관계자와 자원봉사단으로 이루어진 방역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하수도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하수구를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 하수가 넘치지 않도록 빗물의 일부를 담아두는 빗물바지는 거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모습. 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해충의 번식과 서식이 용이한 장소다. 주기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더욱 주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만 한다. 예, 하수구에 빗물도 많이 썩어져 있고 또 해충이 많이 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 필요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 서초구청 보건소와 방배사동 서초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연합을 해서 합동구 방역을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모기와 벌레의 주요 활동 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방역 기간으로 각 시도별로 방역 기동반을 투입해 하수구와 정화조, 매놀한 빗물바지까지 강도 높은 방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개인 위생 관리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미꾸라지를 이용한 해충 방역은 하천뿐 아니라 하수도에도 활용된다. 특히 겨울철엔 하수도의 유충이 정화조나 하수도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기에 상관없이 하수도 방역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우리 생활에서 쓰고 버린 물이 나가는 오수관과 빗물이 흘러가는 우수관으로 나눠진다. 그중에서 서울신림 4배수군부에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빗물 처리 하수도를 찾아가 봤다. 먼저 지하 하수도에 들어가기 위해선 안전모와 방수 의복을 갖추는 게 필수다. 만큼 다 벗겨지지 않고. 노후된 하수관로의 보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하수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다. 이 대형 하수관로는 통상적으로 하수암거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대정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가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동맥의 역할을 한다면 하수도는 세포 활동으로 탁해진 피를 심장과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만일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듯이 이 하수관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도로 함몰, 토양 오염, 악취 발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속이 센 구간에는 바닥이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이런 콘크리트가 침식이 됩니다. 그럼 침식이 되면 이 콘크리트 단면 자체에 큰 구조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매일 빠른 유속으로 빗물이 흐르는 하수암거 내부의 바닥은 자연 침식 작용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 이대로 두면 지반이 뒤틀리거나 하수도 전체의 모양이 바뀌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이쪽을 보시면 사각형 거 하수암거 내에 보시다시피 철근 노출하고 표면 열화, 콘크리트 표면 열화, 단면 열화가 되게 심하게 지금 작용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철근 녹을 일단 제거를 하고요. 특수 몰탈, 콘크리트 열화된 부분은 치핑, 단면 제거를 하고 그대로 드러난 콘크리트 단면의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이곳은 지금 저희가 보수 공사를 좀 마친 구간이 완료된 구간인데요. 녹을 제거하고 방참을 한 다음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를 특수 몰타를 사용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마감재를 씌운 구간입니다. 부식된 철근과 녹을 제거한 후 튼튼하게 잘 마감된 콘크리트 단면. 이 같은 바닥 보수 공사나 노후된 하수관의 교체 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하수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하수관의 부식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 함몰이나 집안이 꺼지는 치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조사한 도로 함몰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것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해마다 도로 함몰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도로 함몰 사고 건수는 최근 약 800건이나 되었다. 지하수 수위가 하수관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하수가 하수관의 그 이음부의 틈새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주변의 토양을 하수관으로 그 같이 몰고 들어가죠. 하수관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주변 토양의 지지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이 침하하게 되고 관의 그 경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수관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신림사 배수분구는 서울시 전체 239개 배수분구 중 하나로 대부분 30년 이상 된 관로가 매설돼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었다. 예, 여기는 그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하는 법원단지 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관로는 그 노후된 그 약 30년 이상 된 관로를 지금 시설 관로로 개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과거에 매설된 하수 관로의 경우 연결 부분이 취약해 이 부분에 틈새가 생기면서 생활 하수가 토양으로 스며들고 도로 함몰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셀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하수 관로로 교체하는 중이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 그 기존에 있던 관로는 직선 타입으로 맞대기 형식으로 간 치마나 부등 치마가 예상되지만 지금 현재 관로는 소켓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등 치마나 단차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하이 VG2 관으로서 강성이 굉장히 좋고 절대 파괴되지 않는 그런 관으로서 내구성 50년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약 1만여 킬로미터의 하수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이 중 3,000킬로미터 정도는 50년 전에 묻힌 것으로 교체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하수관 정비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관악구청에서는 노후된 하수관로의 정비 작업뿐 아니라 하수도 안에 만들어 놓은 빗물바지의 교체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과거 소형 빗물바지가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빗물바지 용량이 부족하여 지금 현재 설치되는 빗물바지는 40cm 곱하기 1m 그 정도의 크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빗물바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분공사에 있어가지고는 가정하수관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하수관으로 바로 직접 연결하고 그리고 빗물바지는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빗물바지에 이물질이 쌓이면 연결관이 막혀 배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가정하수관이 빗물바지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한꺼번에 빗물과 가정하수까지 유입돼 하수가 역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큰 폭의 빗물바지로 교체하고 있다. 폭이 이건 1m짜리입니다. 아까는 50cm짜리고. 기존보다 2배로 확장된 크기의 빗물바지. 빗물 유입이 큰 구간에는 2, 3m 길이의 연속형 빗물바지를 설치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변화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빗물바지를 확대시켰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역류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서 교체되고 있는 빗물바지. 노면 공사와 함께 새롭게 재정비된 모습이다.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일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도시 악취의 근원이 이 하수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타산 콜센터 민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00건 정도였던 악취 민원이 2015년에는 3,500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는 특히 봄, 여름에 집중돼 여름철 하수악취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수악취의 발생 원인은 불명확이 약 3,000건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체계적인 민원 자료 관리가 소홀해 악취의 원인과 위치, 시간 정보 등이 부족한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하수악취 민원 밀도 지도를 시범 작성했다. 하수악취 민원 지도를 보면 악취 밀도가 높은 지역은 마포구, 중구, 종로구, 중랑구, 강동구, 강남구, 금천구 등 하수 악취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중구, 종로구, 금천구, 중랑구 등 이런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을 나타냈는데, 그런 지역을 특성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역에는 정화조 밀도 농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유동 지역이 많은 상가 지역이었고, 그 또한 그 하수관과의 형태를 보면 박스 형태로 존재를 했는데, 박스에서 발생한 그런 악취들이 빗물 바지를 타고 올라오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 악취 지도는 시민들의 제보와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완성되었는데, 하수 악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지도상에 표시해 서울시 전체의 악취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를 근거로 하수 악취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 저감 사업이 가능해졌다. 하수 악취 민원 지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들이 밀집된 곳이 하수 악취 민원이 많다. 특히 빗물바지의 고인 물이나 쓰레기는 악취의 주요 원인.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본격적으로 악취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종로구는 고질적인 하수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 외국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이어서 이 문제가 큰 골칫덩이였다.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하수도 악취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악취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지금 이 앞에 건물에서 얼마 전에 정화조 악취 정함 장치를 설치했는데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화조의 악취 정도는 악취 측정 장비를 이용해 황화수소의 수치를 측정하고, 기준값 이상이면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악취 문제를 관리,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지역의 악취 문제는 건물의 앞쪽보다 뒤쪽 지역,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 더욱 심각했다. 이곳에서 40년 넘게 세탁소를 했다는 한 주민 역시 악취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독거처럼 엄청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제 자는 시간에 시간 맞춰가 물을 한꺼번에 풀 때 그때는 뭐 그때도 예전에 막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거는 뭐 아주 숨을 못 쉴 정도요. 독거서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된 거예요. 정화조 안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한 후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는데, 과연 독가스 수준이었던 심한 악취가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었는지 악취 측정 장비로 한번 측정해봤다. 지금 여기는 보시면은 수치가 지금 0으로 지금 하나도 안 찍히고 있죠. 이게 정화조에 아까 보셨던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많게는 100 이상도 찍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화조에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수치가 지금 거의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악취를 아예 제거를 해주었기 때문에 하수로 넘어올 때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넘어올 때 이 수치적으로 10ppm이 일본에서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준이 없지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굉장히 악취가 안 나는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정확한 악취의 기준이 없어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10ppm 이하면 양호한 상태. 이곳은 0ppm으로 악취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정화조 안의 악취 저감 장치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 2년 전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는 건물의 정화조 안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대형 건물에 설치된 부패식 정화조는 펌핑 작업으로 오수를 하수관에 배출하는데 그 양이 가정용에 비해 많다 보니 하수관과 연결된 맨홀과 빗물바지 등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던 것이다. 여기 정화조도 이게 3,000인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게 하수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2013년도에 이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화조 안에 공기가 공급되면 악취의 원인이 되는 황화수소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악취가 사라진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그 브로우 필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기가 이게 이제 모터가 돌면은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빨리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모터 쪽 배관을 거쳐서 이쪽 방류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 배관을 통해서 방류조 안쪽에 그 밑바닥에부터 이제 공기가 이제 섞여 가지고 지금 계속 불어주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화학 작용해서 이렇게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가스를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흘러나오는 악취 농도는 최고 200ppm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0ppm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의 악취가 나지 않는다. 이 악취 저감 장치의 장점은 공기 주입만으로 악취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한 달 전기료가 약 1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란 점이다. 그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마다 교대로 이렇게 돌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한 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모터에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돌리다 보면 모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요거를 한 대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교대로 돌 수 있게 그리고 점검 평상시에 할 때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요거 이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안에 24시간 공기가 주입될 수 있게 한 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현재는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광화문과 동대문 시장, 명동, 신촌, 홍대 등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심 명소 10곳의 하수 악취를 없애기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 속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를 처리해 다시 깨끗한 물로 돌려주는 하수도.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였을까? 중세시대 유럽에 하수도가 설비되기 전 사람들은 대부분 요강을 사용했고 그 오수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하이힐의 원조가 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었는데 여성들이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드레스다. 망토나 모자 역시 창문으로 불시에 투척되는 분유로부터 머리와 의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하수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들이 콜레라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하면서 하수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하수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청계천은 하수도가 집결돼 있고 상습 침수 지역이라 심한 악취와 각종 전염병의 근원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11년 태종은
하수도 설립 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근대에 들어서는 하수도 정비가 절실했던 1950년대부터 꾸준히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졌고 1980년대를 전후로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0%에 가까워졌다. 과천시에 위치한 한 하수처리장. 이곳에서는 과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만 2천 톤의 생활 하수가 유입되어 각 단계별 공정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다. 최초의 하수 처리 과정은 침사지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하수 관로를 통해 들어온 흙,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자동 제증기를 통해 걸러지는 곳이다. 자동 제증기는 24시간 돌며 이물질을 걸러내고 이 이물질들은 소각장으로 보내져 소각 처리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물질이 걸러진 하수는 최초 침전지로 이동이 되고 이곳에서는 중력식으로 하수를 침전시키는데 이때 30%의 유기물이 침전이 되어 처음 유입된 하수보다 맑아진다. 이렇게 1차 처리한 하수는 30%의 오염물질만 처리된 상태. 최초 침전지에서 제거되지 못한 오염물질은 이곳에서 80% 이상 제거된다.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시킨다. 유입된 하수 성분에는 질소, 인, 유기물들이 영양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양분들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면은 하천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전에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이 이 하수 처리장에서 유기물을 먹고 분해하고 물로 분해하고 가스로 분해해서 유입된 영양물질들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물과 덩어리들은 최종 침전지로 넘어와 마지막 침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유기물 덩어리, 즉 슬러지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로 뜨게 된다. 이렇게 각 하수 처리 단계를 거친 물은 마지막으로 소독 과정까지 거쳐 정화된 깨끗한 물로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이곳의 물은 양재천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수는 하천의 물로 다시 물고기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으로 또 우리 생활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수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단계 유입된 하수는 침사지에서 이물질이 걸러지고 2단계 최초 침전지로 이동된다. 최초 침전지에서는 중력식으로 하수를 가라앉혀 오염물질의 30%가량을 제거한다. 3단계는 하수 처리의 핵심 과정으로 하수에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키우고 그 미생물을 이용해 하수 속의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마지막 최종 침전지에서는 슬러지를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걸러내 다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것이다. 하수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수가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물로 돌아온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잘 사용하고 잘 버리는 법에 좀 더 익숙해져야만 한다. 과거 많은 가정에 설치된 함유식 하수관로는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흘러 각종 오염의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추세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오수가 우수관로에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류식으로 만든 지역에서, 함유식 지역은 괜찮은데 분류식 지역에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서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이제 사용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혹 집 안에 좀 개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세탁기를 저 베란다 쪽에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베란다에 있는 관이 우수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용도실의 그 관로는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게 기본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제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시공이 돼 있는데 이거를 바꿔 쓰는 거죠. 바꿔 쓰게 되면 이 오수가 그냥 우수로 해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겁니다. 하수 처리 문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하수를 처리할 때 생기는 유기물 덩어리, 슬러지 처리의 문제에 있다. 환경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360만 톤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양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고 한다. 이 하수 슬러지가 연료탄으로 재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에 대부분 함수율 80% 수준으로 그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이 되거나 바다에 해양 투기가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수 슬러지를 바다로 그냥 방류해 해양 오염의 주범과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수 슬러지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연료탄으로 만들어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켰으며 하수 슬러지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환경사업소 슬러지로 제작된 이 연료탄은 일절 그 하수의 그 냄새가 안 나면서 함수율 1%까지 건조가 돼갖고 발열량도 5,000kcal 나오는 석탄하고 버금가는 양호한 연료탄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건조 기술로 연료탄을 만드는데 공기 대신 기름을 열 전달 물질로 이용해 진공 상태에서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물의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1% 이하로 낮추고 사용한 기름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술로 이 연료탄은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네, 환경사업소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는 하루에 15톤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3톤이 연료화가 되는데 현재 사용 가능한 사용처는 화력발전소로 한정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농가의 보일러 연료로도 쓰일 수 있는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큰 연료가 되겠습니다. 100도 가까운 온도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슬러지의 자체 열량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연료탄의 장점이다. 우드 펠렛 보일러를 이용해서 지금 과천시 하수 슬러지를 건조를 해서 연료탄을 만들어서 지금 연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료보다 연료와 거의 동등한 발열량인 4,000kcal 이상인 열량을 가지고 있는 연료탄을 지금 연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연간 360만 톤의 하수 슬러지 중 연료로 전환되는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72만 5천 톤의 연료탄이 생산되고 이는 연간 549억 원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다. 물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물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제 부족한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버리는 물이 이토록 중요하며 잘 버리지 않으면 잘 쓸 수도 없다는 걸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수가 생수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